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또 찾아뵈러 왔습니다. 저는 꿀잼, 그리고 시사정비소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게 뭐더라? 아까 비담. 안 떠오르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비담 김광진입니다. 예.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이번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에피소드의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의성이 담겨있는 후원인 것 같긴 하지만. 후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 순위로서 1등은 못 해보더라도 후원 1등을 한번 해보자. 진짜.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게 국정원의 마음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어떻게 동원해서 좀 해보자는 간절한 바람? 이런 조작 방송입니다. 관제 후원. 관제. 자, 오늘의 이슈 정비는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탈탈 털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사실 워낙 이제 이슈들이 넘쳐나는 시기고 국가 전체가 막 혼돈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정부는 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국정교과서 이야기잖아요. 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다음 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범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가 올해부터 정식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한 해가 늦춰진 상태예요. 네. 졸속 역사 교과서가 나올 거라고 뻔히 예상하고 있는데 왜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준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먼저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국정교과서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국정교과서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이준식입니다. 예. 원래 그 독립운동사하고 친일문제를 전공했는데요. 아. 국정교과서가 이 독립운동을 겸해하고 거꾸로 친일과 독재는 미화하는 네.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분연히 들고 일어서셨군요. 예. 그 의원님도 전공이 그 일제 시대. 예, 저도 시잖아요. 역사 전공했고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전남 동부지부 사무국장을 4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역사 교과서 내용들이 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뭐 숫자적으로는 어떤 단어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 네.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A4 한 장도 안 들고 딱 오셔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머릿속에 다 있다고. 자신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신감에 네. 부응해서. 최소한도 국정교과서를 만든 사람들보다는 한 열심히 위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네. 구체적인 사안을 묻기 전에 사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한 국가의 기록이니까 하나로 정립돼서 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치 싫어하죠. 네. 근데 나치가 올바르게 해석된 하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인정하는 하나의 역사만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독재국가에서나 하나의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을 강요하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는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역사를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도 한 100년 전에는 국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부분 검정해서 자유발행제, 그러니까 국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교과서 발행제도로 가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한국만 거꾸로 국정대에서 검정제로 발전하다가 다시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가 혼용이 됐을 때 학생들은 결국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각기 다른 역사관을 배우고 자랐을 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건가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을 너무 어리게 볼 경우에는 다양한 역사관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통해서 자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도록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역사 교육의 기본 목표인데 네. 거꾸로 학생들은 어리니까 어른들이 정해준 하나의 역사만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역사 교육관이죠. 아니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네.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설을 해주더라도 네. 근해 공식은 동일하게 근해 그렇죠. 공식이다라고 하는 네. 답이 나오는 네. 건데 이 학생들은 교과서를 여러 개가 발행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서 그 학교가 배우고 3년간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교과서를 같이 섭렵할 수 있으면 네. 다양한 사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선택된 하나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평생 배웠기 네. 때문에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 교과서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교과서는 아니고요. 네. 되게 역사적 사실은 하나거든요. 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아. 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큰 논란이 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 설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거든요. 그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역사적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전제가 되는 거는 이 한 권의 역사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한 권의 역사 교재만 갖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놓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공통되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역사 교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갑자기- 국정교과서 만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네.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하나의 역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역사교육계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로 이 시점에 예. 국정교과서 그게 문제가 핵심이죠. 나올까요? 예. 올해가 2017년이 무슨 해냐면은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국정교과서 별명이 있는데요.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부터 교과서 발행 제도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꾸라고 교육부에 지시를 했고 그 네. 지시에 따라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네. 네. 문제거든요. 네. 그 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 왜 그러면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느냐? 본인이 그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명예 회복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뷰에서도 계속 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박정희 그러면은 사람들이 친일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정희 그러면 독재자를 떠올리니까 네. 친일 군인 출신 또는 독재자라는 멍해를 아버지에게서 지워버리고 싶다. 네. 아버지를 다시 국악의 영웅으로 만들고 싶다는 네. 그 일념으로 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실제 내용의 구국의 영웅처럼 느껴지나요?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 국악의 영웅이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 그렇게 쓰면 큰일 나니까요. 네. 근데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관련 서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박정희 관련 서술의 거의 대부분은 이른바 공과 관련된 서술입니다.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덕분에 한국은 산업화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과실을 네. 2017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요는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일부 세력이 늘 주장하는 건데요. 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산업화가 없었으면은 민주화도 없었다. 네. 네.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라는 게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의 공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박정희가 추진한 산업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이 교과서에 그대로 녹아 이 있습니다. 교과서랑은 별도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쨌든 07, 과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저는 그렇게 뭐, 생각 보지 않고요. 03, 과칠이 됐든 01, 하여튼 01 과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산업화나 네. 국가 경제가 좀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은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교과서랑 지금 별도로. 학계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마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반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경제성장 정책은 이미 그 전부터 입안이 되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우연히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네.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더라도 60년대, 70년대는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네.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여기 네. 많습니다. 이건 역시 해석의 문제네요. 네, 네. 해석이 문제죠. 그 지난 2일날 역사교육연대 회의가 최종본에 대한 오류를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무려 653곳에 오류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 많은 오류 중에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저 그 전에 그럼 국정교과서 어쨌든 총평을 먼저 해주시고 짚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해주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 가지 별명을 붙이는 네. 것으로 이제 총평을 대신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정희를 의식한 교과서다. 박정희의 과거 행적을 미화하기 위한 교과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연장선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다. 그런 것이고요. 친일 부분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미화했던 큰일 나니까. 네. 근데 은연중에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서술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친일 미화 교과서고 당연히 이제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또 본다면은 2013년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교육 현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입니다. 제2의 교학서 교과서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네. 이 국정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 얼마나 닮았는지 하는 어. 부분을 또 오늘 또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교학사 교과서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은연중에 교학사 교과서와 판박이처럼 닮은 소설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이 교과서는 제2의 교학서 교과서다. 이런 네. 별명을 붙이면 대충 국정교과서가 어느 수준인지를 청취자 여러분은 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류들을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랑 동일하게 같이 나오나요? 지적이 되나요? 교학사 교과서에서 저지른 오류를 똑같이 되풀이한 것도 있고요. 교학사 교과서와 이 국정교과서를 비교하면은 교학사 교과서는 딱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오류가 많았고요. 네. 국정교과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럴듯하게 썼는데 그런데 이제 좀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틀렸잖아 하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은근한 오류가 많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더 위험하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전신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건데요. 네. 일제 때 이 치안유지법은 얼마나 나쁜 법인지 당시 별명이 악법 중의 악법이었습니다. 나쁜 법 중에서도 제일 나쁜 법이다. 이게 치안유지법을 만든 게 그러니까 일본과 식민지에서의 반체제 운동, 네. 그러니까 반일운동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때문에 조선 사람 가운데 한 2만 명 이상이 체포돼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굉장히 나쁜 법인데 네. 그래서 교과서는 당연히 치안유지법을 씁니다. 어떤 교과서든지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네. 쓰는데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치안유지법을 한국에도 시행했다. 이 교과서 서술만 놓고 보면 일본에서 먼저 치안유지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한국에서 시행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치안유지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나요? 그것도 뭐 없이 간단하게 설명은 간단하게. 있죠. 근데 이제 적용 시기를 일본 먼저, 한국 나중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네. 원래 일본 사람 일제는 식민지와 일본을 차별하기 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네. 네. 일본에는 법을 적용하는데 한국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령이라는 것을 네. 만들어서 적용을 네. 하거든요.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한국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요. 네. 그래서 법 제정과 동시에 뭘 결정하냐면 일본 내각이 치안유지법은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적용한다. 아마 5월 12일일 겁니다. 1925년 5월 12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만큼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심하게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교과서에서는 좀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한국에서 시행한 것처럼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심각한 오류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일본에서라고 하는 것과 또 식민지에서 한 거랑은 또 다른 의미일 수 그렇지. 있으니까. 네. 근데 아까 역사경연대의 653곳의 오류라고 네. 하는 것에서 보면 사실 뭐 띄어쓰기라든가 아니면 네. 뭐 오탈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교육연대나 아니면 약간 민족민주에서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사관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 자체의 오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만든 사람들도 아 그건 오류가 맞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건지 예. 좀 그 오류에는 몇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백한 사실의 오류. 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부가 사실 오류라고 인정한 게 1919년 9월 상하이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노동국 총판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는 내무총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의 오류죠. 이런 네. 사실의 오류는 지적을 하면 물론 교육부에서 찾아낸 건 아닙니다. 네. 네. 외부에서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 사실 오류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오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류에는 왜곡 편향 서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은 왜곡 편향 서술에 이런 게 있습니다. 1930년대 이제 후반에 만주에서 네. 이른바 김일성 부대가 활동을 하죠. 네. 김일성 부대가 활동을 하는데 이런 그 김일성 부대의 활동을 교과서에서는 쓰긴 씁니다. 근데 김일성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쓰죠. 이게 동북항일연군에 대해서 쓰는데 동북항일연군이 1940년 이후에는 와야 됐다. 네. 고 씁니다.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역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음. 왜? 중국혁명의 시작이 만주고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장악했고 그래서 중국혁명이 성공했다. 이게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인데요. 네. 중국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에 따르면 동북항일연군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손을 잡고 활동을 한 건데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해방될 때까지 만주에서 줄기차게 싸운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정교과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는 40년이 끝났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오류이자 동시에 편향된 서술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김일성에 대해서 네. 부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편향된 서술을 하는 거죠. 이런 서술이 교과서 곳곳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네. 들어도 바로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네, 저 역사 어렵죠.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음. 친일 문제나 이런 것을 그래 꽤 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라거나 네. 아니면 네. 여기서 그 연대를 1, 2년 갭차를 조금 속인다거나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 맞아요. 진짜 우리 그 역사적 인식에 뭐가 바뀔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예.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네. 알면서 담는 것인데 계속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도적으로 네.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관계 오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좀 납득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분들인데 네. 다 전문가고 또 이게 갑자기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게 네. 아니라 몇십 년간 역사 교과서나 이런 게 국사 교과서가 있어 왔던 나라인데 사실관계가 갑자기 틀려질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 지점에서 그 과정상에 분명히 오류가 있었고 지필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 근대사의 경우에는 주로 여기서 나이- 전 근대사를 하면 어디 정도를 조선 후기까 조선 시대까지 네. 조선 시대까지. 네. 좀 어렵겠네요. 저희 수준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6년 이제 개항 이후에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유를 이제 근현대사라고 하고요. 네. 그 이전은 이제 정근대사라고 하는데 정근대사를 집필한 필자들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뭐 하지만은 그런 표현 좋습니다. 예. 네. 느낌 왔어. 느낌 환영합니다. 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아, 네. 연로하요. 네. 이분들은 30년, 40년 전에 국정교과서를 써보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국정교과서를 쓰던 감으로 이번 국정교과서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20, 30년 동안의 역사학계가 새롭게 진화한 측면은 교과서에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역사 해석도 많이 바뀌었지만 네.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굴이 됐는데 네. 그 새로운 사실을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근대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옛날 학설에 따라서 아, 예. 옛날에 이야기되던 걸 갖고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사실 네. 오류가.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네. 근대사의 경우에는
그나마 역량 있는 한국사 연구자들도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네. 오류가 많은 거는 이거는 아마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국정교과서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아마 그리고 이제 근대사를 쓴 집필자 3명은 다 교과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흔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과서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음. 교과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교과서를 써본 사람 써야 된다는 건데, 이번 국정교과서 근대사 집필자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생소한 작업을 따져봤더니 3달 내지 4달 동안에 한 겁니다. 재작년 12월 달에 집필자를 확정했고, 네. 작년 1월 달에 편장 기존을 확정했고, 네. 그러니까 집필자가 편장 기존에 따라서 집필을 해서 4월 달에 원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5월 달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길게 잡으면 한 4달, 짧게 잡으면 한 3달 정도에 걸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네. 국정교과서 집필이라는 그전에 해보지 않은 일.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많이 나온 것 같고, 현대사 부분의 경우에는 네.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사는 해방 이후입니까? 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입니다. 네. 네. 그 현대사 집필자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비역사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법학한 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네. 관심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많다라는 네. 얘기도 지적도 있잖아요. 현대사 집필자 네. 거의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이고요. 이 교과서 집필자의 선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네. 뭐 명목상으로는 공모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학계하고 역사교육계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처음 밀어붙일 때부터 네. 일체의 국정교과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역사교사들 대부분이 공모 작업에 응모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집필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름아름으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아마 공모가 아니라 사실상 네. 선정을 한 거예요. 선정을 해서 예, 근데 한 거죠. 이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필자가 계속 공개한다 해놓고 안 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다른 교과서의 상황하고는 좀 어떤가요? 네. 교과서 상황 얘기하면서 그 보통 교과서 작업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네. 좀 다른 것과는 아시면 좀 다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역사교과서를 써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최소한도 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면은 그래도 욕먹지 않을 수준으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대개 한 3, 4년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 안 되면 최소한 또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교과서는 최초 집필부터 시작해서 최종본을 확정해서 공개할 때까지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량품이 나올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아까 우리 역사계는 네. 박근혜 정권 초창기부터 교과서 교육정화에 반대해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역사 교사 분들이 시국 선언을 2차례에 걸쳐서 네. 하셨잖아요. 1차에 2만 1,000여 명, 그 2차에도 16,000여 명의 교사들이 그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을 하셨는데 교육부가 징계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이죠. 그 인권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합리성을 잃은 행위다. 라면서 교육부 장관에게 차별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거 교육부가 이거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도 우스운데 네. 또 반대하는 역사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 이런 태도 너무 좀 옹졸한 거 아닌가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교사들은 이제 역사교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목 교사들도 다 네네.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국정교과서에 네. 반대 서명을 했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걸 일종의 정치적 행위다. 네. 교사들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정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그래서 네. 주동한 사람들은 모두 징계. 네. 그래서 파면도 시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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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반 참여자들은 블랙리스트, 말하자면 교육계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훈포장 수에서도 배제하고 해외 연수에서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거죠. 네. 인권위가 뒤늦게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뒤늦게 탄핵 국면이 되니까 이제 나서는 예.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참여자들조차 사실상
징계하는 것은 잘못됐다. 시정해라라고 네. 교육부에 권고를 했는데 이게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육부가 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또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부의 징계 사유가 좀 우스운 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교과서의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화라는 그 프로세스를 반대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가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사람들도 똑같은 그렇죠. 논리를 맞아요. 적용해야죠. 네.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게 그렇죠. 아닌가요? 네.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를 위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늘 문제가 되는 건데 교수도 공무원이거든요. 네. 네. 교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는 네. 음. 용인을 해요. 네, 음. 맞아요. 근데 교사는 또 안 된다 그래요. 네. 이거는 교수하고 교사를 차별하는 거죠. 또. 근데 아, 지금 우리 법에는 교수와 교사는 차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교수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딱 명시되어 있죠. 네. 그래서 네. 출마도 할 수 있고 후원금도 다 낼 수 있고. 네. 근데 교사는 후원금도 못 내고 정당에 가입도 못 하는 이렇게 뭐 되어 있죠. 교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제 교장. 네. 네. 교장은 교장은 할 수 있나요? 아니 교장도 못 하죠. 교사니까. 네. 근데 교장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는 처벌을 안 해요. 심지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 내도 처벌 안 해요. 정당에 후원금 내도 처벌 안 해요. 근데 교사는 하면은 바로 처벌하죠. 예. 순천의 교장 선생님들 네. 후원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래도 얼핏 들어서도 알고 뭔가 잘못됐다.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은 갖고 계실 텐데 네. 문제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네. 것이냐 이 국면이라고 하는 걸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에서 연구학교 지정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분란을 일으키고 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연구학교라는 데서 일종의 교육과 관련된 일종의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교과서가 정말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연구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시험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뭐 맞아요. 1,000만 원. 중고등학교에서는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랍니다. 네. 1,0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교사에게는 가산점. 가산점을 준다. 네. 특히 이제 공립학교의 가산점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승진해서 네. 말하자면 미끼를 던져가지고 당근을 줘가지고 당근 불어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막 연구학교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학교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단 한 학교에서라도 연구학교 신청을 하면 그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해서 국정교과서 발간을 기성사실로 만들겠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아까 653곳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네. 지적도 있었고 네. 교육부도 받아들이는 사안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검토가 끝나서 어쨌든 교육부가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하고 뭐 해서 최종적인 교과서는 나온 겁니까? 이게 교육부의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최종본 냈다 그러고 네. 한쪽에서는 아직 최종본 아니라 그러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오류는 올 10월까지 계속 수정하겠다. 아니 근데 3월 1일자부터 일단 자기들이 말하는 교과서가 배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최종 지금 인쇄가 거의 돼 있어야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학교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테스트 원래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본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네. 이게 연구학교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최종본이 나왔는데 어떻게 연구학교에서 씁니까? 시험을 못 하죠.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최종본입니다. 그래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또 최종본 아닙니다라고 이제 교육부가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교육부는 그럼 올 10월까지 외부에서 오류를 지적하면은 그걸 계속 고치겠다. 근데 속내는 결국엔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무슨 있는 일이 거 있어도 아닌가요? 국정교과서는 되겠다는 거죠. 네. 이걸 그러니까- 받아들일 학교가 하나 있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교학서 교과서를 마지막까지 채택했던 단 한 군데 학교가 있는데 네. 사립학교들은 잘 안 하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교과서 선택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한테 그게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들이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끼로 던질 수 있는 건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네. 이건데 네. 그것도 국공립 학교들이 요즘 다 인식들이 높아가지고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도 운영위원회 참여하니까 잘 안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더 관장할 수 있는 학교, 국방부가 직접 운영한 학교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국방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 학교 이름이 한민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이름이 한민고등학교예요. 국방부 직원,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 교학사 교과서를 하겠다고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아마 가장 먼저 선두를 학교는 한민고등학교일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쉽지 않은 게요. 네. 그 한민고등학교도 군인 자제들이 일정한 비율 진학을 하고 일반 학생들을 또 뽑습니다. 근데 30%.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형들이 자녀들 대학 진학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엉터리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그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아마 학부형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지금 되는데 이제 탄핵 국면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구학교까지는 어쨌든 이 정부가 밀어붙인다 네. 치더라도 이번 학기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쯤에는 어쨌든 정부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학교 해보니 별로 안 좋다라고 교육부가 결정해가지고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결정할까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근데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원래 작년 말만 해도 유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시 새해가 들면서 강행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되면서 강력하게 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래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적용을 유보하겠다,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 이후로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아,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뉴스로는 그렇게 거의 사실화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상황이 바뀌었죠. 네. 갑자기 교육부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나요? 누구한테 야단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야단을 맞고 교육부가 부랴부랴 입장을 바꾸면서 그동안 국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서 대안으로 모색된 제도를 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국정교과서 1년 유예를 발표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유예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 한 권이라도 2017년에 내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권만 찍어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냥 헌납하고 감옥 가서 보시라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양장본 우리들끼리 그랬어요. 양장본으로? 그렇게 박근혜 때문에 국정교과서 내는 거면 박정희, 박근혜 헌정본으로 한 권만 만들어서 받쳐라. 괜히 아이들 힘들게. 왜 애들 힘들게 그러냐. 한 권만 만들어서 금박 입혀가지고 한 권만 만들어서 두고두고 가보로 보관하게. 여튼 제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그냥 교육부의 결정으로 그러면 국정교과서 없앤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국정교과서 됐으니까 뭐 좀 진보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니 그 사관에 맞는 국정교과서로 만들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정교과서 자체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교과서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를 못 씁니다. 근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국정교과서를 단 한 권이라도 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럼 국정교과서가 금지되면 무슨 교과서를 쓰죠? 검정교과서를 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제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에서는 자유발행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 어려우니까 아마 검정교과서로 가겠죠. 근데 검정교과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 교육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역사과 교육과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검정교과서를 만들면은 제2의 국정교과서가 돼버려요. 이 단적인 예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의 그게 지필 기준 가이드라인이 된 거죠. 교과서 편찬 기준보다 위에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쓴다라고 돼 있으니까
편찬 기준에서도 그렇게 쓰고 네. 그러면 집필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검정 교과서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네. 쓴다고 이렇게 양보를 했네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양보가 아니라요. 네.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데 네.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정확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네. 교육부는 겉으로는 뭐 허용했다 네. 이랬지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데 유의한다. 검정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보거든요. 수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만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아. 것도 감안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꼼수죠, 꼼수. 아는 네. 분은 뭐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은 아까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네. 것처럼 아니, 정부 수립이나 그러니까. 정부 수립 기념 뭐로 보나 아니면 건국으로 네. 보나 나라가 생기고 해방되고 뭐 된 거는 맞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으신데 예. 그걸 좀 쉽게 이해할 뭐 수 있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쉽게 같아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의 원년이라고 잡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건국 유공자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 훈장으로 뭐 건국 훈장, 동백장 그렇죠. 뭐 이런 건국 거 훈장을 받는. 주죠. 건국 훈장을 주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뭐냐면은 그 건국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진짜 건국 훈장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친일파입니다. 네. 네. 건국에 참여한 경찰, 건국에 참여한 군인, 건국에 참여한 사법관료, 건국에 참여한 관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친일파거든요. 네. 일부 독립운동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일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파야말로 진짜 건국의 유공자다. 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독립운동은 네. 건국에 이바지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했죠.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은 주목을 받는. 네. 이름을 깔까요? 네. 공주대 교수. 네. 아니요. 네. 지금도 뭐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네. 아, 네. 발돋움 하려고 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KBS 이사장으로 있는 이긴호 씨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 선생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건국 요공자로서의 김구 선생은 인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김구 선생이 건국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았습니다. 네. 김구 선생한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잘못 줬다는 겁니다. 어. 왜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국훈장을 주냐 하는 김구 거죠. 선생님 194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나라가 생길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어떻게 주냐 이제 이 그러니까, 논리인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건국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정부라는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조직을 세우는데 이바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네네. 구분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가들 대다수는 건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독립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건국 공로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위반되는 거잖아요. 거죠. 우리 네. 헌법에 분명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네.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말은 해놓고 그 역사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네. 결정한 바 근데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건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게 그렇죠. 속내지 않습니까? 네. 네, 쉽게 풀이해보자면 아니 헌법 조문을 따질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독립이 중요합니까? 독립 이후에 그 정부라는 조직을 세운 게 중요합니까? 독립이 없었으면 애초에 정부도 이거는 없죠. 나라도 안 조직이 있을 만들었죠. 수 없는 건데 네. 이게 앞뒤 관계를 전혀 이거 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상식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음. 항상. 자, 우리가 시간이 거의 흘러가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정부의 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단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다. 지금 정부가 숨이라도 쉬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정부의 힘이 살아있는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혹은 학교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보면은 그 민주 시민으로서 역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질 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2월 10일까지 이제 연구학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도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교육부가 연구학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혹시 뭐 연구학교 지정 얘기가 나오면은 네. 가서 뭐 반대의 목소리도 좀 내주시고 어떻게 시민의 힘을 모아서 국정교과서 강행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작태를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교과서 편성이나 아니면 이런 학교 지정들이 연구학교 지정들이 다 교장선생님 승인으로 다 네. 했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 무지학교로 가든 뭐 심화학교로 가든 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요즘은 다 외부에서 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대표하기도 하고 뭐 시민 사회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마지막 질문인데 역사 교육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바라시는지.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 과정에 따르면은 역사 교육의 목표는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세기를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가르치는데 역사 교육의 목표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럼 21세기에 어울리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당연히 민주주의가 포함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잘 사는 평등이 있겠죠. 네. 자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평화 통일, 뭐 인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21세기 사회에 어울리는 가치가 아닐까.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역사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그런 가치와 반대되는 네. 그런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네. 역사 교육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 막는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면 네. 그 많은 학부모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정교과서가 나쁜 거는 다 알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이거 혹시 만약에 수능이 이거 국정교과서 바탕으로 이렇게 출제되면 우리 애기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도 국정교과서는 막아야 되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일단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꼼수로 국검정 혼용 제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당장 올해 쓰는 검정 교과서와 교육부에서 내려고 하는 국정교과서가 내용이 틀립니다. 네.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 헷갈리겠죠. 네. 혼란스럽죠. 물론 음. 수능은 한 교과서만 있는 거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 네. 교과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네. 당장에 뭐 그 큰 혼란은 있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네. 배우는 학생들 또는 주위에 지켜보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뭐 조마조마해지는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네.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정교과서는 폐지시키는 게 마땅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국어, 수학 이런 거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20종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운다 그래가지고 수능 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그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는 뭐 수능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나 대학 교수들은 네. 그 정도의 양식은 있습니다. 아. 교육부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고 네. 국정교과서 폐지하는데 하여튼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예.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에만 있는 내용은 절대 수능에 나올 리가 없으니 이걸로 네.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설을 해주더라도 네. 근해 공식은 동일하게 근해 그렇죠. 공식이다라고 하는 네. 답이 나오는 네. 건데 이 학생들은 교과서를 여러 개가 발행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서 그 학교가 배우고 3년간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네. 다양한 교과서를 같이 섭렵할 수 있으면 네. 다양한 사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선택된 하나의 교과서만을 가지고 평생 배웠기 네. 때문에 다양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 교과서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교과서는 아니고요. 네. 되게 역사적 사실은 하나거든요. 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아. 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때문에 큰 논란이 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 설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거든요. 그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역사적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전제가 되는 거는 이 한 권의 역사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한 권의 역사 교재만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또 찾아뵈러 왔습니다. 저는 꿀잼, 그리고 시사정비소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이게 뭐더라? 아까 비담. 안 떠오르네.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비담 김광진입니다. 예.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이번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에피소드의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의성이 담겨있는 후원인 것 같긴 하지만. 소액 후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 순위로서 1등은 못 해보더라도 후원 1등을 한번 해보자. 진짜.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게 국정원의 마음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어떻게 동원해서 좀 해보자는 간절한 바람? 이런 조작 관제 방송입니다. 후원인 거죠. 관제 후원. 관제. 자, 오늘의 이슈 정비는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탈탈 털어보자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사실 워낙 이제 이슈들이 넘쳐나는 시기고 국가 전체가 막 혼돈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역사만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에서는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역사를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도 한 100년 전에는 국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대부분 검정해서 자유발행제, 그러니까 국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교과서 발행제도로 가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네. 한국만 거꾸로 국정대에서 검정제로 발전하다가 네. 다시 또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 역사 교과서가 혼용이 됐을 때 네. 학생들은 결국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하나잖아요. 네. 근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각기 다른 역사관을 배우고 자랐을 때 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건가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을 너무 어리게 볼 경우에는 네. 다양한 역사관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혼란을 네. 일으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관을 통해서 자기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도록 역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 목표인데 네. 거꾸로 학생들은 어리니까 어른들이 정해준 하나의 역사만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역사교육관이죠. 아니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네. 문제연구소에서 전남 동부지부 사무국장을 4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역사교과서 내용들이 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뭐 숫자적으로는 어떤 단어의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 네.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A4 한 장도 안 들고 딱 오셔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머릿속에 다 있다고. 자신감.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신감에 네. 부응해서. 최소한도 국정교과서를 만든 사람들보다는 한 10수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네. 구체적인 사안을 묻기 전에 사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한 국가의 기록이니까 하나로 정립돼서 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치 싫어하죠. 네. 네. 근데 나치가 올바르게 해석된 하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인정하는 하나의 역사만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독재국가에서나 하나의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것을 강요하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근데 그러더라도 이 정부는 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국정교과서 이야기잖아요. 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다음 달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범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가 올해부터 정식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검정 교과서 혼용으로
한 해가 늦춰진 상태예요. 네. 졸속 역사 교과서가 나올 거라고 뻔히 예상하고 있는데 왜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준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먼저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국정교과서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국정교과서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이준식입니다. 예. 원래 그 독립운동사하고 친일 문제를 전공했는데요. 국정교과서가 이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거꾸로 네. 친일과 독재는 미화하는 네.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분연히 들고 일어서셨군요. 예. 그 의원님도 전공이 그 일제 시대. 예, 저도 시잖아요. 역사 전공했고 네. 민족